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종방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판타지 리그 결승전에서 맞붙고 있는 두 팀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본 보야지라는 팀을 맡고 있고 김동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키마우스 팀 팀장입니다. 팀장이요? 아니,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둘 다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오늘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보야지 팀이 또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세 명이서 훈훈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저는 다 저번 주에 이미 탈락한 상태에서 나오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또 이렇게 한 시즌이 벌써 갔다는 생각 드니까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구나 생각도 들고 아재 같다 이제. 네, 이제 졸업해야죠. 미키마우스는 어떠세요? 미키마우스는 여기 ESPN 사진을 보면 미키마우스가 웃고 있어요. 이게 왜 웃고 있냐면요. 승관이 이겨갖고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8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우리 SK팀이랑 만나서 제가 발랐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항상 웃고 그거는 있어요. 좀 이따 할 얘기가 많은데 멜로랑 에이버리가 자꾸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네,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시즌 약간 결산하는 느낌? 뭐 다음 주는 일단 뭐 컨텐츠 예고를 해드리자면은 다음 주는 좀 제 맘대로 약간 어워드를 만들려고 해요. 뭐 상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좀 부여해 보려는 뭐 상품이나 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수를 지목해가지고 어떤 상을 줄 건지 그런 컨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다들 한번 시즌 결산 한번 해주시죠. 각자 팀. 미키마우스 먼저. 그래서 뭐 잘했던 선수, 못했던 선수, 기억 남는 선수. 우선 제가 기억에 남는 선수는 데이미안 릴라드라고 제가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인데 옮기지 않았나요? 매우 잘하다가 제가 커리를 쓰고 싶어서 트레이드를 해서 릴라드를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을 때는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승부사 기질이 있는지 요즘 다시 잘하더라고요. 근데 릴라드가 좀 그립고 에이, 커리. 근데 커리 위하면 뭐. 커리 매우 좋습니다. 커리도 매우 좋고 저는 제 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두 명 있는데 이제 지아니스 안테토쿤포라고 이제 그리스에서 온 괴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일스 터너라고 인디애나의 골밑을 지키고 있는 선수예요. 어린 선수인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키우지 못하는 선수이긴 해도 점프 좋고 슛도 좋아서 올 시즌 매우 잘 받았습니다. 뭐 좀 실망스러웠던 선수는 있었나요? 혹시? 좀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제가 꾸준히 끝까지 데리고 있던 선수 중에서는 드라기치가 조금 올해 업다운이 좀 심했어요. 부상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잘할 때는 매우 잘해갖고 좋은데 또 이 선수가 내 팀에 있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못할 약간 때도 좀 부상도 있어서 겹쳤고 마이애미도 좀 오락각이 좀 심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짜바리 파커가 매우 아쉽습니다. 그네. 제가 파커를 트레이드로 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매우 잘했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거의 올스타급으로 잘했는데 30점 막 심리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못 뛰게 되면서 매우 아쉽더라고요. 근데 파커가 나가면서 콤보가 좀 더 스탯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또 파커가 사라지면서 제 팀에 없었던 게 그 중반 픽인데 한 30득점 해주는 그런 선수가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선수가 없어진 거죠. 원래 미쳐버린 선수. 그렇죠. 미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반 픽 중에서도 이제 파커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선수가 없어졌다라는 게 좀 슬펐습니다. 욕심인 것 같아요. 네, 뭐 보야지 팀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역시 챈들러 파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냥 거의 뒤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비처럼. 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당시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잠깐 여행 가 있을 때였는데 그 파슨스랑 이제 갈리날리랑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갈리날리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마늘 냄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파슨스 이름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뽑았었고 이름만 멋있었다. 이름만 멋있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잘 뽑은 거는 역시 폴 조지는 밥값 하고 있죠. 1라운드에서 뽑았는데 그건 진짜 아니지. 키마스가 추천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듀란트를 공격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면 그 폴 조지가 나오고 수비 쪽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면은 카와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 그럼 역시 간지는 공격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폴 조지를 뽑았었는데 아 되게 겉모습을 되게 네. 중시하시는. 초반에는 10월 11월에는 그냥 저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플레이오프 꼭 나가고 싶은지 트레이드를 열심히 했었죠. 열심히 하고 15번 있고 다 채운 팀. 네, 그리고 또 트레이드 15번 채우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화이트사이드 보내고 뭐 크리스 폴 데려온 것도 괜찮은 영입이었던 것 같고 그동안 그리고 뭐 로즈도 저희 팀에 있었네요. 로즈 뭐 좋은 선수였는데 잘 보낸 네,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시즌을 계속 그렇게 마감하더라고요.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이 어쨌든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 뭐 5승 4패로 비등비등한데 뭐 예측 한번 해주시죠. 팀별로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애초에 지금 커리가 있는 팀이라서 3점하고 리바운드는 포기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팀도 만만치 않아서 네, 그렇게 생각했고 속단하기가 이른데. 어시스트는 어차피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어시스트도 지고 있네요. 네. 경기수 세 보셨나요 혹시? 경기 수는 지금 제가 남아있는 건 좀 더 많아요. 한 4-5경기 아 그럼 정도 좀 뭐 있고 하죠. 그리고 블락하고 리바운드는 포기한 상태였고 어시스트랑 스틸은 먹고 가자 이런 쪽이었는데 스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에이 2개 차이나. 지금 3점 조질라고 데려온 선수들인데 조시 리차드슨 3점 4개 넣었네 와 대박 좋아 이렇게 잘하네. 생각했는데 제임스 존슨이 6개 넣었다고 존슨이 약간 좀 르브론 느낌 나는 것 같아. 네, 상대 팀이 그래서 마이애미 때. 오늘만 3점을 26개 넣었습니다. 와 미쳤다. 그럼 3점 뭐 역전 못 치. 3개 차이구나. 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승전에 올라올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온 것만도 정말 첫 시즌 치고 저 잘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차피 우승은 동범 네. 팀이라고 그 어우동이라고. 어우동이라고 나 처음에 어차피 어우동이라고 우승은 보니 동범. 뭐지 이것들을. 네. 본보야지 팀의 그런 팀장 뜻이었어. 아. 동범이가 그랬거든요. 어우동. 어감이 괜찮아서 한번 질러봤는데 역시 영레발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처럼 설레마셨다가. 뭐 미키마우스 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요번 마지막 주는 11일 동안 11일 동안인가 10일 동안 꽤 이제 진행이 길죠. 되는데 이제 긴 주라서 좀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다 포기를 해요. 일단 드러먼드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를 포기를 깔끔하게 해야죠. 포기하고. 오늘도 10개 던져서 3개 넣었더라고요. 아. 근데 더 웃긴 건 커리도 오늘 7개 던져서 4개 넣었고 괜찮아. 자유투 하나는 포기할 수 있지 괜찮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저는 스탯을 이거든 저거든 많이 찍어내는 선수를 판타지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1차 스탯만 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선수들 위주로 모아봤는데 제 생각엔 득점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어시스트는 저쪽 팀이 좋고 리바운드랑 블락은 제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이제 득점 부분에서 어디가 먹냐 어느 팀이 이기냐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도 약간 부상에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부상 선수들에 따라. 네, 뭐 밀셉 좀 불안해 보이는데. DTD가 2명 있는데 밀셉은 뭐 한 경기 정도로 쉴 것 같고. 밀셉은 뭐 프로버블 떠 있고요. 내일 경기 나올 수 있다는 그러네. 질문도 있고 드레먼드 그린은 오늘 그 쉬는 오늘만. 목적으로 쉰 거라서 그건 괜찮은데 페이스니까. 듀란트가 토요일 날 돌아오면 커리 스탯이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드란트 안 왔으면 좋겠어. 드란트 안 바로 올 것 오고 같던데 그냥. 커리 뛰니까 커리 요즘 어시스트 10개씩 하고 매우 잘하더라고요. 42득점 11 어시스트. 네. 그리고 현재 턴오버가 제가 이기고 있는데 슈로더가 내일 뛰기 때문에 아마 역전이 될 거예요. 억제기. 슈레더 턴오버 10개 한 거 보고 진짜 기겁했었는데. 거의 웨스트브룩급 어. 스탯을 찍고 있죠. 웨스트브룩 트리플 더블 한 채로 턴오버 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고. 제가 방금 떠오른 질문인데 아까 1차 스탯 얘기하면서 생각한 건데 다음 시즌에 혹시 좀 추가됐으면 하는 카테고리 있나요? 뭐 2차 스탯도 괜찮고 아무거나. 좀 전 생각해놓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더블 더블. 네. 더블 더블. 트리플 더블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블 더블은 뭐 드래프트 때 무조건 트리플 되는 선수 때문에 일단 그러면 1픽을 뽑겠 1픽이 아니면은 뭐 1라운드 다 뽑아가겠죠. 네. 트리플 더블 된 선수. 그러면은 저는 똑같이 쿤보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전 디그리는 뽑을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농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기고 지고 승패라고 생각을 하고 승패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잘하는 거는 그 팀 자기 팀이 이길 수 있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판타지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약간 판타지가 보면 약간 스태티지리들이 좀 활개치는 세상이잖아요. 이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무리 스탯 잘 뽑아내고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의미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폴조지를 1라운드에 뽑기가 아니요, 뭐 인디애나는 괜찮잖아요. 인디애나는 나쁘지 괜찮죠. 않아요. 인디애나 5월 딱 지금 그러니까 난못갈줄 알았는데 꼭 원래. 어느 선수를 찍고 싶지는 않지만은 브룩 로페즈라고 그렇죠. 매우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팀 상황도 그렇지만은 일단 매우 잘하면 팀이 조금 더 이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케빈 러브 같은 느낌. 그렇죠. 케빈 러브가 좀 대표적이었고. 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희 팀은 워낙 부상 변수가 많았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었던 건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전부 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부상 선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어요. 일단 플레이오프 1주차부터 블레스가 시즌 때는 바람에 그때부터 일단 좀 느낌이 쎄하다 싶었는데 두 번째 주 이제 미키마우스 팀하고 만났을 때도 첫 번째 주였죠. 그때도 리버리랑 멜로 갑자기 두 경기 안 나오면서 완전히 갈렸고 두 번째 주에는 심지어 진짜 초접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 두 명이 또 두 경기 또 쉬어버리는 바람에 턴오버하고 득점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정말 보야지 팀 뒤에 이제 파슨스라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냥 부상 귀신이 뒤에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시즌 초반부터 3명이 막 아웃되고 막 벤시몬스도 막 시즌 아웃되고 막 그랬었는데 시즌 막판 때까지 계속 지금 부상병들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약간 좀 액땜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좀 제 맘대로 좀 많이 안 돼서 좀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웨스트브룩 좀 역사적인 좀 시즌을 남겼는데 그거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좀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잘해줄 줄은 사실 예측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아마 못 만나지 않을까. 1픽으로 만나지 않는 한 웨스트브룩은 아마 상대팀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내 1픽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1픽 지겨워. 상위픽 지겨워. 제발 하이픽을 걸렸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저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시즌 리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는 괜찮고 이건 어떠세요? 저 이제 한 시즌 진행하면서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각 팀마다 뭐 어느 팀을 만나서 좀 대승을 했다, 뭐 극적으로 이겼다,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극적인 순간은 뭐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그 4대 4대 1이 나왔던 그 플레이오프 1주차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규정을. 그 득점이 앞서는 팀이 결국 이기는 걸로 돼서 제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득점 우선이어도 이쪽에 올라갔고 정규 시즌 먼저도 올라가는 거여서 그쵸. 그렇게 했는데 이대로 저러나. 이제 뭐 저도 경기 수가 제가 한 경기쯤 많은 상태여서 이거로 평가를 한다면 내가 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블락을 사실 누구지 그 크랩이 마지막 경기에 2개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2개를 찍으면서 넘어갔었던 게 좀 설마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가 뜨겠어 했는데 이게 뜨더라고. 그렇죠. 이 어려운 걸. 이 어려운 걸 흥미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라드 아니었으면 무조건 졌을 흥미로웠다기보다는 주였죠. 거의 완전 혈투 아니었나요? 이 정도. 저는 시즌 목표가 6위 이상을 하자 해서 6위 이상 한 거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중후반에 트레이드를 너무 기똥차게 해놔가지고 저는 그 순간 이 팀은 무조건 플레이오프 가면은 빛을 발할 팀이다 싶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두 팀이 이제 정규 시즌 3, 4위 팀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1, 2위 팀이 2라운드에서 다 떨어진 건데 사실
2위 팀은 약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보면서 7위 팀이었나 8위 팀 상대 7위 팀 상대로 조금 간당간당하길래 이거 약간 잘하면 업셋 당하겠다 싶었는데 1위 팀이 뒤집힐 줄은 솔직히 좀 기대 못했어요. 저도 예상 미키마우스 팀. 어. 근데 8대1로 이겼잖아요. 제가 2위 팀이랑 아, 하고 2위 팀이었어요? 이제 본부에서 아. 제가 이제 1위 팀을 그 이겼습니다. 아닌데 2라운드 제가 4픽이니까 어, 제가 그러니까. 4등이었으니까 아, 1등이 바뀌었구나. 붙었죠. 예. 그러니까 운이 이런- 좋았어요. 뭐 경기 수가 밀렸나요? 경기 수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든이 쉬었고요. 이런 크지. 그리고 하든이 치면 손목 크지.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였고요. 코빙턴 시즌아웃 내내 코빙턴 못 뛰고 그쵸. 이제 세스커리 못 뛰고. 세스커리 못 뛰고 와. 하든이 왼손목이 안 좋았는데 제가 맞아. 경기를 여러 번 봤는데 슛을 못 넣더라고요. 와 야투 3할도 너무 못 안 찍었네. 좋아서. 예. 그래서 그게 좀 진짜 타격이 크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도 하든 계속 쉬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고타 또 이제 고타. 스탯 하락세였던 상황이었고 고타 이거 후반기 정말 실망스러웠죠. 야구에서 데리고 있다가 완전 비판인데. 저는 고타 초반기에 데리고 있다가 잘 써먹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자 데리고 오면서 넘겼어요. 그 릴라 트레이드 때 그쵸. 그랬었죠. 이제 그때 커리랑 그 커리, 아리자를 아리자. 받으면서 릴라드랑 릴라드랑 고타를 고타즈를 주는 이런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고타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 줄은 사실 예상 못했죠. 별다른 부상도 없었고 그냥 페이스가 떨어진 느낌? 그리고 마임리 복귀 후에 마임리가 아. 좀씩 뛰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임리도 이 정도로 인디애나 있을 때 할 잘했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시즌에서 순간? 최고의 순간은 저는 오늘 시작하자마자부터 말씀드렸는데 플레이오프 아, 1라운드에서 우리 스나이퍼야? 왜 이래? 제가 좋아하는 친구 SK 승건이랑 붙었을 때 제 시즌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때 6대2대 1로 결과가 나왔는데 퍼센테이지는 다 졌어요. 자유투랑 역투 다 졌는데 다른 항목을 다 이기고 턴오버를 비겼거든요. 전략.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 딱 들어맞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아니에요. 한 번 승건이를 이겼다. 부상 4경기가 너무 컸어. 응? 아니야 근데 그거 빼도 부산 내경기를 생각을 빼도 했어도 그걸 추가를 해도 그렇게 뒤집을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3점이 거의 20개 그냥 차이 턴오버? 나고 리바운드 100개 차이 나고 근데 그 득점은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100점 차이였는데. 득점은 100점 차이니까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든 진 거니까 진거는 확실하게 지긴 했으니까. 왜냐면 턴오버가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저도 운도 있었지만 이 부상이 라운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이번 지금 제일 긴 마지막 파이널이 좀 어떻게 될지 아직 감이 안 근데 잡히네요. 2라운드 8대1도 좀 예상 못했어요. 2라운드 8대1까지는 이게 8대1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그 2위 팀이랑 한 게 8대1이었는데요. 그때 누가 잘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라우리가 못했죠. 안 나왔지. 라우리는 라우리 오늘 다쳐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못 뛰고 이때부터 커리가 잘했어요. 커리가 매우 잘했고 이제 제가 쿵보도 2주에 엄청 잘했고요. 이제 아이제아 토마스도 잘하고 이제 죽축 선수 3명이 매우 잘했거든요. 저는 저랑 할 때는 크리스턴 데려왔는데 크리스턴이 막 스틸 블락 엄청 찍어냈던 그렇죠.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스틸 이때. 한 경기인가 스틸이랑 블락 합쳐서 6개인가 7개. 스틸 4개. 스틸 3블락을 했네요. 이게 꽤 컸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것도 좀 중요했죠. 던으로 대박 터트린 경우가 흔치 않은데 테렌스 로즈도 한 경기 쓰고 버렸는데 그 뒤로 괜찮았어요. 뭐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계속 식스맨을 뛰다 보니까는 기회를 못 받은 거죠. 올랜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윌리 헤르난 고메스 어. 뽑을 기회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노아가 다음 시즌에 잘 뛸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은 완전 또 말아먹고 또 수술하게 되는데 또 노아요? 노아는 지금 뭐 약 걸려서 이제 내년 20경기 못 나오잖아요. 아니 일단 이번 시즌 10경기 출전 제한 걸려 있고 다음 시즌 또 10경기 10경기. 지금 징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뉴욕 입장에서는 윌리를 키우는 게 맞긴 한데 노아의 연봉을 생각하면 뛰긴 하겠죠. 어떻게든 뭐 로즈 일단 보낼 테고 어떻게든. 근데 로즈가 또 수술해가지고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샌안토니오가 데려가고 싶다고 뉴스가 뜨긴 했었어요. 로즈를 샌안토니오가 로즈도 뭐 우승하고 싶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최악의 순간은 있었나요? 미키마우스 팀 먼저 해주죠. 최악의 순간.
정확히 그 라운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한 4주 동안 아, 한 2승 안 7패, 좋았어, 안 3승 6패, 2승 7패 계속 이랬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못했는지. 미스테리. 근데 그때 잘했던 거가 2개밖에 없었어요. 리바운드랑 블락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을 아예 바꿨어요. 3점을 많이 쏘는 선수를 다 데리고 와갖고 이제 3점을 올리니까 득점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래 스틸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바꿨던 게 그 중반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드래프트 할 때 컨셉을 리바랑 빅맨으로 갔었나요? 그쵸. 애초에? 드래프트 그랬나? 센터만 4명 뽑았던 걸로. 아 그거 안 좋아요. 드러먼드랑 마일스 터너랑 고탓이랑 해서 이제 마일스 터너야 PF 있으니까. 1라운드에서도 릴라드랑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쿤보를 뽑았거든요. 근데 쿤보도 솔직히 그때는 물음표인 선수였어서 제가 좋아해서 뽑은 거지. 아니 뭐 대충 예상은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죠 사실. 뭐 지금 이제 거의 경기당 블락 2개 찍고 스틸 2개씩 할 줄은 거의 그 정도 하니까 지금.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드래프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딱히 뭐 크리스 보시를 그냥 한번 뽑아본 거. 크리스 보시 뽑았고 그때 날려본 거 빼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거. 아그 로든요도 바꿔 쳐먹다가 설리드 막배기 뒤통수를 확 때리고 그거만 빼면 큰 문제 없었는데 뭐 그런 에러 상황이 있었군요. 보여지지 못하네요. 저도 최악의 순간. 초반에 드래프트 해놓고 뭐 이제 최악의 여기 상황은 기승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초반에 타이슨 챈들러가 뭐 부상이었나 약간 그런 쪽이었고 뭐 못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았고 노엘이 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한 명이 고정적으로 부상당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유리몸을 수집했었어요 이 팀. 네, 그래서 누굴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챈들러 파슨스는 부활의 가망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파슨스를 버렸던 때가 가장 슬펐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 안 버렸으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때 제가 버리라고 추천드렸어요. 네, 그때까지 안 버리고 있었으면은 결국 이 정도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었죠. 다음 시즌에 이러지 말자라는 교훈도 배웠고 또 로즈도 부상이었는데 이건 잘 팔았고. 네, 뭐 그럼 매치업 하다가 좀 안 좋았던 기억 있었나요? 파스스 말고 파스스로 너무 도배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안 좋았던 순간은 뭐 없으면 없다고 했죠. 8대1로 이기면서 1주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드래프트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뒤로 2, 3차, 4주차 지나면서 제 실체가 드러나고 이러다가 플레이오프도 못 가는 순위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좀 슬펐고 또 맨날 매주 일요일마다 경기 수를 세보면 저는 맨날 경기 수가 모자라요. 도대체 언제 경기 수를 앞서 보는 걸까? 10주차 정도 경기 수가 적으면 10주차 정도 경기 수가 앞서야 되는데 난 맨날 경기 수가 뒤쳐져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저도 할 말 많죠. 상위 팀만 만나면 웨스트브룩이 3경기야. 짜증나게. 콤보 막 5경기 뛰는데. 맞아.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때 웨스트브룩 3경기 뛰고 커리 5경기 뛰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정규 시즌 때도 정규 시즌 때도 콤보 5경기, 콤보 웨스트브룩 5경기. 3경기. 저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때 크리스 폴하고 근데 이겼잖아요. 디안드레 근데 이겼잖아요. 뛰어서 무서웠어요. 저 시도지고 리바도 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미키마우스 팀이랑 할 때는 웨스트브룩이 또 퇴장당해가지고 어시스트 빵개 채우고 나왔을 때 있었고. 레귤러 시즌 때 한번 그때 애초에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잖아요. 빵어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일정도 그랬고 뭐 앞서 얘기했듯이 부상 수도 너무 많았고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좀 폭탄을 많이 맞았어요. 3명이 팀을 옮겨가지고 완전히 거의 팀이 리셋됐었죠. 타지 깁슨 시카고에서 썬더로 이적했고 데론 윌리엄스 댈러스에서 이제 잘 뛰다가 갑자기 클리블랜드로 가가지고 그랬고 제일 컸던 거는 PJ 터커가 토론토로 이적했던 거. 걔가 터커가 이제 1스틸 1블락 항상 찍어주던 선수였는데 토론토로 가면서 이제 캐롤 다음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출전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 선수는 안 되겠구나 바로 버렸고 3명 또 나가면서 이제 좀 거기서 메우는 상황에서 좀 이제 그 공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주전 비주전 간의 격차가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혹시
디안젤로 러셀이 너무 못한 건 아닐까요? 아 근데 러셀은 좀 되게 애증의 선수예요. 잘할 땐 또 더럽게 잘하다가 못할 땐 또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잘할 때 생각하면 아 얘 좋지 좋은데 또 너 지난주에도 한번 40점. 걔 똥을 쌌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완전 대역전에 그 빌미를 제공했었거든요. 지난주에 hin정이님하고 뜰 때도 그 전까지는 한 6대3 이기고 있다가 그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스탯이 한 4명 떴는데 한 20몇 득점이 20리바에 20어시?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혔죠. 상대는 뭐 디조던, 크리스폴, 부시비치 다 메인 선수 5명 나왔는데 거기서 확 바뀌었죠. 또 러셀은 또 잘하다가 못하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 시즌은 안 뽑으려고요. 웬만하면 뭐 나중 가서 한 7, 8라운드까지 밀리지 않으면 아마 안 뽑지 않을까. 러셀 이번 연도는 그러면 5라운드쯤 됐나요? 요번엔 좀 제가 일찍 뽑았죠. 좀 기대치를 믿고. 근데 좀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했죠. 생각보다. 왜냐면 클락슨도 있었고 좀 꾸준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꾸준함도 부족했고. 한 경기 잘하면 한 5경기 못하고 있어요. 뭐 원기옥인가요? 옛날 베르바토프가 생각나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러셀은 저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막 욕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괜찮게 보고는 있긴 해요. 이제 다음으로는 뭐 아까 계속 얘기하다 나온 것 같은데 터닝 포인트 혹시 있나요? 여긴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지금 보고 뽑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 시즌 목표는 6위 이상을 하고 트레이드 제한까지 다 써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선수를 건드려보는 게 그래서 다 목표였는데 다 했네? 네, 뭐 그래서 골기쟁 주면서 엔비드도 데려와 보고 그거 왜 했어요 진짜? 왜 했어요? 엔비드가 후반기 올스타전 끝나고 춤을 추는 영상이 이제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무릎이 괜찮구나 저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겠지. 올스타전 참가해서 저희도 보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무릎이 괜찮아지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러고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IR에 한 명 밀셉인가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IR에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러면 IR 선수를 비울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골기쟁을 버릴까 뭐 그때 그 MKG를 버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MKG 머리지 그냥. 그래서 이제 골기쟁을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자 엔비드랑 해서 이제 엔비드를 그 IR에 넣어놨었죠. 그랬던 게 있었고 트레이드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네, 처음 드래프트 했을 때보다 많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듣고는 많이 써보자는 목표는 일단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결승까지 왔으니까 엄청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저는 트레이드를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제가 생각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팀이 흘러가더라고요. 팀 약간 컬러도 좀 약간 혼탁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트레이드를 잘 안 해요. 오히려 좀 진짜 기본적인 선수를 무조건 지켜내고 뭐 팀 컨셉을 아예 갈아엎자 아니면은 드래프트를 처음에 했을 때 아예 장사하자는 마인드로 뽑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미키마우스 팀도 약간 좀 비슷했을 텐데 저랑 약간 컨셉이. 저는 제가 때? 뽑은 선수를 쓰는 걸 좋아해서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데리고 가는데 요번엔 좀 약간 요번에는 좀 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한 이유가 아까 일단은 커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이 커리? 좀 괜찮긴 한데 좀 잘못 간 것도 한계가 있고, 있다. 네. 약간. 커리를 써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제 경기를 조금씩 자주 NBA를 많이 보는데 아이지아 토마스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잘했죠. 그래서 아이지아 토마스도 써보고 싶고 토마스가 짜바리 파커도 너무 잘해갖고 토마스가 짜바리 이번에 파커도 60 마지막 픽이었죠. 2라운드 마지막 3라운드 첫 네, 픽이었나? 3라운드 픽이었던 걸로 알드리치 다음이었나요? 아니면 아이제아는 2라운드예요. 2라운드 마지막이죠. 네, 그 다음에 알드리치였죠. 그 호세니티 팀에서 2라운드에 뽑았을 거고요. 아니요, 3라운드 1픽으로 알드리치 데려왔었어요. 알드리치는 3라운드. 네. 그리고 브룩 로페즈가 2라운드 마지막 픽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좀 여러 명 닥쳤을 때
그때 다행히 FA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뭐 에릭 고든. 에릭 고든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뽑을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워낙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 체크를 해보니까는 지금 77경기 중에 70경기를 뛰었어요. 7경기밖에 결정을 안 해서 이거는 휴스턴의 관리가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싶었고, 또 루이 윌리엄스도 데려오긴 했었는데 이 선수는 좀 얼마 안 쓰고 버렸죠. 팔았죠. 네. 네, 팔아서 데려온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에이버리가 27경기를 져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아쉬웠고, 너키치도 시즌 초반에 데려갔었어요. 시즌 초반 시범 경기할 때 더블 찍고 그러길래 했는데 이제 요키치를 갑자기 띄워주다 보니까 너키치가 아예 벤치에서 아웃돼버리고 아예 경기도 못 돼버리니까는 아웃되고 그랬었고, 프레이저도 주루 할러데이 없을 때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더블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초반에 시즌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트레이드도 좀 하고 어쨌든 줄 부상을 극복해냈던 게 그래도 주인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좀 중상위. 구렁텅이에서는 벗어나올 수 있었다. 그 정도. 그리고 저도 팀 컨셉 바꾸면서 FA에서 건진 선수가 니경. 니경 잘했죠. 중반에 니경이 거의 뭐 커리 부럽지 않게 3점을 쐈어요. 3점만 정말. 3점 다른 득점 건안 하는데 3점을 그렇게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FA에서 에드한 선수 중에 괜찮았던 선수가 맥코넬이라는 선수가 되게 좋았는데, 그 선수가 리그에서 공을 가장 많이 뿌리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시스트가 계속 한 6개, 7개는 기본을 찍어주다 보니까 득점도 어시스트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선수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원래는 세르지오 로드리게스가 주전으로 나오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쳐가지고 할 수 없이 맥코넬이 강제주전으로 뛰는데 이 선수가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떤 12월 말이었나? 위닝샷 한 2개 정도 꽂아주고 맞아요. 하면서 완전히 완전히 발돋움했죠. 그때 경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로드리게스가 거의 주전을 못 뛰고 계속 백업롤만 수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가 포인트 가드를 뽑겠다고 해가지고 펄치였나? 1순위? 네, 그 선수를 데려가겠다고 해가지고 맥코넬이 과연 다음 시즌에도 이런 좋은 모습 보여줄지. 꼭 맥코넬이 아니더라도 일단 벤 시몬스도 1번으로 뛸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근데 다음 시즌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예측대로 1픽으로 그 선수를 데려간다면 굳이 시몬스를 포인트 가드로 돌릴까 싶어요. 그 펄츠에 대해서 펄츠 되게 관심이 많아서 론조 볼이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영상을 많이 봐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펄츠를 굳이 1번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펄츠가 오히려 필라델피아 가면은 외곽에서 공격을 해주는 역할을 더 맡기고 1.5번으로 생각을 해서 1.5번. 오히려 벤 시먼스가 하이에서 이제 그 포인트 가드 롤을 맡아주면서 이제 지금의 드레이몬드 그린 같은 역할을 좀 하고, 펄츠는 이제 그 외곽에서 그 볼핸들링을 도와주면서 경기 조율하고 오히려 외곽 에이스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보스턴이 뽑지 않을까요? 보스턴이 먼저? 상황이 아이제아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지금 스마트는 좀 힘들 것 같고 스마트가 리딩하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약간 좀 애매한 게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포워드진 시몬스가 복귀하면 이제 코빙턴도 있고 사리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 많은데 저는 오카포도 있고 오카포만 이동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주전으로 시몬스가 4번으로 나오고 5번에 엔비드 뛰고 3번에 코빙턴이 뛰고 사리치가 이제 후보로 벤치 에이스로 뛰면은, 왜냐면 사리치는 패스도 되고 이게 경기 조율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포스터까지 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벤치 에이스로 뛰는 게 더 훨씬 이제 좀 유기적이지 않을까. 아마 거의 리그를 대표하는 트레이너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리치는 이번 시즌 아마 실력 받겠죠. 사리치가. 사리치가 맞겠죠. 엔비드 31경기밖에 출장 안 해가지고. 저는 브로그단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요? 밀워키를 좋아하는데 밀워키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브로그단이 농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92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년 동안 이제 대학교에서 쭉 해왔고 수비로 되게 인정받고 온 케이스인데 사이즈 좋고 팔 길고 운동력은 준수한데 뭐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바디 프레임이 좋았고 수비가 좋거든요. 요즘 못 뛰고 있죠. 다쳐서. 요즘 다쳐서 못 뛰고 있는데 뛰었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해주고
좀 크면 제 생각에 15는 그냥 찍어주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5 정도면 근데 그 그쵸. 정도는 이제 굉장히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브로다는 1번부터 3번까지 수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 한 4경기 정도 못 뛰었고, 그렇죠. 괜찮아. 보여지 팀이 한때 데리고 있지 않았나? 네, 브로거든 잠깐 썼었고요. 그 당시 어시스트 쏠쏠하게 해줘서 어시스트를 항상 이길 수 있게 해줬던 일원 중에 한 명입니다. 매튜가 잠깐 아웃됐을 때 이 선수가 이제 막 엄청 떠오르기 잘했죠. 시작했는데 데려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데려갔었는데 좀 그때 좀 아쉬웠죠. 데려갈 걸. 폭발력은 없는데 안정감은 있고 음.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브로다는. 잘투도 잘 넣고 잘투도 약투도 잘 뭐 넣고 크게 3점도 있고. 흠집 내는 거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혹시 여기는 뭐 거의 이미 또 뒤에서 또 한 분이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보여지 너무 팀은. 그 얘기 원해서 딴 얘기를 좀 해야 딴 얘기를 되는데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이 팀은 너무 임팩트가 엮여 엄청 세서 먼저 미키마우스 팀이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동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을게요. 먼저 있나요?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 뭐 좋든 나쁘든 아무거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라. 저 뭐 굳이 말한다면 타커가 다치지 않았었으면은. 그거는 근데 이건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뭘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그 외에는 딱히 이번 시즌에서 되돌리고 싶은 점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좀 안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 정비가 잘 됐고 마무리 아니 잘 네. 극복했다.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즌 막바지에 3위에 안착하고 1, 2랑 승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1, 2까지는 못 가니까 3위에서 이제 팀을 어떻게 좀 꾸려갖고 플레이오프 때 단기전에서 이겨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죠. 이게 NBA 브라켓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약간 좀 상위권 팀한테 좀 어드밴티지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1, 2팀 같은 경우에 KBL 같은 경우에 그래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끔 좀 약간 그쵸.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데 있죠. 그리고 일단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홈 어드밴티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제가 상위권이었을 때는 좀 약간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야 지금 뭐 하위 라운드로 올라왔으니까는 큰 불만 없었는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타이브레이커를 상위권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정규 시즌 순위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따지자면은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그때 트레이드를 제가 한 게 있는데 너무 많지 않았어요? 네, 티그 하워드를 보내면서 바툼 파워 가솔을 받아온 트레이드가 있어요. 기억나요. 이제 팀 윤이랑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워드가 이제 많이 아플 때였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하워드를 받아갖고 아마 다시 또 아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자유투가 워낙 안 되는 친구여서 이제 보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잘 뛰고 지금도 뛰고 있죠. 그리고 또 티그도 계속 어시스트를 잘 찍어주더라고요. 반면에 파워 가솔은 오자마자 레이업을 하다가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뭐먹거나 나이가 갑자기. 근데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못 썼었죠. 그때 승리수를 좀 더 챙겼으면 3위랑 격차가 좀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죠. 네. 4위를 좀 간당간당하게 하셨잖아요. 네, 0.5게임 차로 4위를 했었죠. 근데 3위랑도 크게 뭐 차이를 많이 안 났어요. 3경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툼은 물론 잘해주긴 했는데요. 바툼 잘했. 그리고 나중에 바툼으로 헤이워드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해서 만족은 합니다만, 네, 뭐 그 트레이드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바툼이랑 헤이워드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바툼은 워낙 약점이 뚜렷하잖아요. 야투가 안 되고. 바툼은 잘하는 날 둘 다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스탯으로만 저는 농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스탯으로만 보자면은 둘 다 기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헤이워드는 어찌됐든 1옵션이에요. 유타. 어찌됐든 슛을 많이 던지는데 바툼 같은 경우는 캔바 워커가 있고 또 이제 캔바 워커가 있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좀 잘하는 날에는 패스만 주고 항상 주는 거다 보니까 어시 말고는 다른 스탯을 안 찍을 때가 좀 있어서 헤이워드가 좀 더 높은 클래스에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그 트리플 더블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으면 바툼의 가치가 그러면 상승할 것 바툼의 같아요. 가치가 엄청나게 네. 올라가죠. 헤이워드는 물론 정말 준수하고 꾸준하고 정말 야투율도 좋고 크게 실수 안 하는 선수인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득점 외에는 뭐 리바운드가 뭐 최대가 9개? 10개? 그 정도고 맞아요. 어시스트가 약간 조금 애매한 거?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초반에 계속 유타의 르브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뿌리는 맛이 좀 없는 것 3점 같아요. 득점 이거 보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쵸. 약간 좀 야투 보정하는데 자유투 네. 보정하는데 그런 준수한 선수. 물론 가치를 따지면 헤이워드가 조금 위긴 한데 네네. 저는 바툼의 그 뿌려주는 능력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에는 좀 바툼을 한번 뽑아볼까 저는 생각을 다음 하고 시즌에 팀 승리가 들어간다면은 바툼, 네 헤이워드랑 바툼을 둘다 비슷비슷하겠죠? 아 유타는 유타는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4등이고 샬롯은 9등인가 헤이워드가 자꾸 유타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헤이워드 보스턴 가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헤이워드가 조금 더 선수 실제에서는 선수 가치가 더 높은데 판타지에서는 뽑히는 라운드 순위가 헤이워드가 한 라운드 정도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했을 때 보면은 이제 1, 2, 3라운드에서 잘 뽑는다는 가정하에 4라운드에 바텀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엄청 잘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시스트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생각보다 FA로 채우기도 힘들고 트레이드로 맞아요. 채우기도 힘들더라고요. 잘 안 내주죠 사람들이. 잘 안 내줘도. 근데 이제 바툼은 이제 의외로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라, 의외가 아니라 그냥 많이 하는 해요, 선수라. 포워드 치고 네. 5개 넘기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10개 하는 트리플 것도 더블 있고 더블 이제 더블. 경기를 보면 바툼이 하는 패스들은 그냥 좀 특출난 패스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 좀 판타지 리그에서는 바툼의 가치가 좀 생각보다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서 드래프트를 보면은 2라운드에 헤이워드가 뽑히고 3라운드에 바툼이 뽑혔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라운드 차이를 고려한다면 바툼이 좀 더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툼이 최근 두 시즌 좀 부상이 겹쳐가지고 조금 못 뛰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크게 뭐 다치었던 적도 별로 없어서 가치가 아무래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헤이워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스턴을 이적을 하면은 물론 좀 득점 스탯은 좀 떨어져도 나머지 스탯은 꾸준하게 더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보스턴은 만약에 헤이워드 영입하면은 거의 최강팀 되지 않을까. 그 대학 시절에 스티븐스 감독 그쵸. 인사라고 계속 링크가 되더라고요. 버틀러 네 맞아요. 대학교가. 네. 네. 오늘도 경기를 봤지만은 보스턴이 클리블랜드한테 탈탈 졌거든요. 근데 제일 큰 이유가 르브론을 못 막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보스턴 단장이라면은 헤이워드가 절대 르브론을 못 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그에서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제 사견이지만은 1대1로 할 수 있는 선수는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란트도 매우 잘하지만은 수비로 한계가 있다? 르브론을 잡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프레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수비로도 이제 어느 정도 르브론을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그 둘인데 그 둘 중에서 이제 내년에 나온 선수가 있죠. 내년 맞나요? 내년 끝나고 조지가 끝나고 조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또 그러면 보시겠네. 이제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때 트레이드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만기니까. 만기니까 트레이드를 많이 해요.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에 보스턴이 잘 한다는 가정하에 그 트레이드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도 마일스 터너를 중심으로 누를 수 있죠 버튼을 리셋 그쵸. 버튼을. 그렇죠. 폴 조지 쉽게 팔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워낙 최근에 요번 오프 시즌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 전에 만약에 그 1픽으로 조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글쎄요. 근데 보스턴이 워낙 픽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근데 못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에 픽이 너무 많잖아요. 저번 시즌 이번 시즌 앞두고 7월달에 드래프트 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트레이드 없었고 다 그냥 알박기식으로 그냥 픽만 해가지고. 근데 그 알바끼가 결국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렇죠. 잘 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다른 리그에서 뛰다 왔을 때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운동력이랑 움직임 차이가 너무 큰데 적응을 해야 거기서 되는 적응하다가 여기 와서 적응하면 NBA 와서 적응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바끼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픽이 있다면 그게 가치가 높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팬들도 은근 답답할 것 같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묵히기만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인까지는 못 챙겨봐서 그러는데 그 이번 시즌 신인 드래프트의 가치가 그렇게 높나요? 저번 시즌보다 높지 않을까요? 저번 시즌에 누가
벤 시몬스가 벤 시몬스, 시몬스가 제일런 브라운. 시몬스가 부상만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온 애들보다는 일단은 일단 높다. 더 높다고 일단,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는. 근데 왜냐면은 리딩 되는 파워포워드인데 슛이 없다고 하는데 슛도 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몬스 슛이 같은 경우는 전설 네. 포켓몬이라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올 시즌 아니 다음 드래프트에 1, 2순위로 그냥 펄츠랑. 펄츠랑 펄츠. 론조 볼이 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포지션 자체가 가드고 그리고 가드지만 이제 펄츠는 좀 완전한 안전한 선수라고 보면 론조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텐저블이 되게 많은 리더십이나 이런 팀이 이기게 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도 물론 많지만 아무리 비교해도 저는 시몬스가 좀 더 높은 좀 클래스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몬스는 당장 다음 시즌에 또 신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 한 시즌 못 뛰었으니까 안 그래도 벤 시몬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당연히 벤 시몬스죠. 벤 시몬스는 5라운드였나요? 6라운드 뽑았는데 계속 복귀한다는 그 루머가 계속 떴었어요. 그러다가 2월쯤인가 겨우 시즌업 발표가 떴었는데 아쉬워요. 계속 IR에 봐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냅뒀었는데 그냥 그래도 한 경기라도 쪘으면 조금 좀 아쉬움이 덜하지 않았었을까. 한 경기도 못 뛰고 나가리 된 게 벤 시몬스를 믿고 뽑으신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저버리고 또 필라델피아 특성상 워낙 또 부상당한 선수를 워낙 극진하게 케어하는 팀이다 보니까 엔비드를 좀 생각보다 못 키워낸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몬스가 다음 시즌에는 잘 뛰겠죠. 필라델피아가 뽑은 첫 시즌은 부상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오카포나 노엘도 그렇고 노엘은 뛰었었나요? 네. 노엘은 알고 그냥 데리고 왔었고 노엘도 아마 한 시즌 쉬었을 거예요. 네, 계속 시즌 아웃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엔비드는 두 시즌 연속 네. 쉬었었고 시몬스는 좀 운이 없었죠. 그렇죠. 프리시즌 준비하다가 나가리 돼가지고. 근데 올 시즌 경기 하는 거 보면 엔비드는 두 시즌 묵혀놓고 뛰어도 그나마 가치가 있다는 있긴 한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근데 커리어 내내 따라다닐 것 같아요. 부상. 결론은 이 사람이 뛰냐 안 뛰냐가 문제인 건데 엔비드가 제가 봤을 때는 착지하는 동작이 좀 매우 불안하거든요. 하체가 조금 상체보다 상체에 비해서 얇은 것 하체가 같아요. 좀 얇고 그건 힘을 못 받는다. 위험하죠 굉장히. 그게 좀 어떻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점점 그래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뭐 되돌리고 싶은 순간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임팩트가 가장 센 걸로 치면은 벤 시몬스이지 않을까. 워낙 기대를 많이 했고 좀 전략적으로 뽑은 선수이기도 하기도 때문에 약간 포인트 가드를 1라운드에 웨스트브룩 뽑아버려가지고 아싸 게이득 이러고 있었는데 시몬스를 통해서 이제 세컨포가 겹으로 키우려고 했었는데 세컨포가 날아가면서 시즌이 완전히 꼬였죠. 결국에 뭐 블레스토를 데려오긴 했는데 블레스토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셧아웃 되는 바람에 꼬이고 계속 그냥 꽈배기처럼 계속 꼬여 나갔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판타지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선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수, 자기 팀 말고 전체적으로 뭐 실망스러웠던 선수도 괜찮고 네, 브레이크아웃돼서 좀 기억에 남았던 선수도 괜찮고. 제가 남는 선수는 덴버랑 포틀랜드가 갑자기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럼리를 주고 너키치를 데려오는데 너키치 데려오는 거 보고는 플럼리를 주고 데려올 정도면은 주전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키 마우스 팀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거기 마이어스 레너드인가요? 그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ed 데이비스인가? 네. 그 둘이 있기 때문에 주전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다라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위권인 친구한테 너 지금 뭐 스탯이 좀 별로니까 그런 애 뭐 퍼리드였을 거야 아마. 퍼리드 버리고 너키치를 데려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너키치가 그 뒤로 되게 잘해서 너키치 선수가 되게 인상 깊고, 그리고 잠시 제가 데리고 있었던 데빈 부커도 이제 부커 70득점 70득점 했던 날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지금 가장 최근으로 따지자면 폴 조지랑 르브론 듀얼 경기였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폴 조지 43득점을 했는데 졌던 경기가 좀 마음에 남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부터 결국에는 폴 조지랑 인디애나 응원하게 된 거야, 그 전부터. 폴 조지라는 선수를 알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경기를 이제 이렇게까지
중계로 슈퍼스타인 줄 몰랐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폴 조지 하면 계속 영상을 봤던 거는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밖에 본 적이 없어서 저 아직도 그거 안 봤어요. 그거 보고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그니처 신발에 그거 있잖아요. 그 나이키 네. 문양에 끊어진 걸로 만든 거. 저 참고로 폴 조지 이번에 샀습니다. 아 샀어요? 어때요? 폴 조지 매우 만족하고 신고 있어요. 들어갈 때 불편한데 좀 너무 좁아서 입구가 발 입구가. 근데 신발 자체는 매우 가볍고 편하고 접지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별로 불안하지도 않고요. 뭐 쿠션도 그러니까 쿠션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진 않는데 또 이제 쿠션도 저는 가드인데 가드한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일단은 그 정도의 가격이 원래 이번에 나이키 매우 첫 싸게 시리즈는 좀 나와서. 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버젯 모델로 나와갖고 13만 원, 12만 9천 원이었거든요. 진짜 요즘 싸네. 이제 시그니처 신발로 나온 신발들이 한 20만 원대 하는데 거의, 그게 세일을 해도 15만 원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이제 PG가 13만 원, 12만 원 9천 원이니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신발. 카이리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정도 했었는데 점점 그쵸. 올라가고 듀란트는 뭐 이제 거의 20만 원대로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폴 조지라는 선수를 응원하게 되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플레이오프에 가서 폴 조지가 뛰는 모습을 좀 더 오래 보고 싶다 이런 개념이지 인디애나를 응원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인디애나도 충분히 응원할 만한 매력은 있는 팀이죠. 네, 그쵸. 제가 제프 티그라는 선수도 뽑았었는데 드래프트에서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정도 가고. 네. 그럼 다음 시즌에도 폴 조지를 뽑을 의향이 제가 몇 픽에 걸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뭐 충분히 1라운드에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라운드 한 12명 중에 한 7, 8픽이 걸렸어요. 어떻게 할래요? 7픽이면 뽑을 것 같아요. 7, 8픽이면. 카와이랑 이번에도 비교하다가 조지를 뽑았는데 이번에 8픽이었나요? 예, 8픽이었습니다. 8픽에 조지 뽑고 9픽에 레너드가 뽑혔었죠. 네. 그리고 제가 릴라드 뽑았습니다. 예, 10픽에 릴라드 뽑았고. 지금 생각하면 쿤보가 1라운드로 올라야 돼.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위권으로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하위권 픽으로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게끔. 2라운드 후반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어떠세요, 미키마우스 팀은? 기억에 남는 선수. 기억에 남는 선수 저는 두 명은 말하겠습니다.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인데 그 쿤보가 되게 올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선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쿤보를 뽑고 싶고 이제 그 외에는 올해 카와이 레너드도 저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잘했지만은 올해는 거의 이제 에이스가 됐죠. 완전한 에이스가 됐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수비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이제 힘을 빼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매우 중요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3점까지 올해 이제 많이 잘 넣어서 그 두 선수가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카와이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항상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던 게 더블 같은 걸 좀 못해준다. 그냥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텝을 다 꾸준히 해주는 건 알겠는데 가끔 좀 약간 그렇게 폭발해주는 타이밍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 터지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가끔 그냥 승리가 15-15 그런 것만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솔직히 스틸 블락을 2개 더 하는 게 리바운드를 5개 더 하는 것보다는 판타지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심시하는 선수보다는 스틸을 2개, 3개 더 하는 선수가 어차피 가치는 똑같잖아요. 각 캐터고리가.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으로 1라운드 중반에 이제 또 픽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카와이, 쿤보 뭐 그런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2년 연속 쿤보를 쓰고 있거든요. 또 어게인? 그래서 쿤보를 또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를 굳이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존월도 보고 있습니다. 존월도. 근데 존월도 항상 다치는 것 때문에 무릎이 시작폭탄이어가지고. 근데 쓰면 정말 좋긴 해요. 건강하면.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맨 처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 방송 하시면서 했던 말이 제가 마크 가솔을 3라운드에 뽑았었는데
그 마크 가솔이 쭉 이대로만 가면은 3라운드에 뽑은 거는 진짜 잘 뽑은 픽일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네. 지금 들어서 이제 딱 평가를 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마크 가솔을 아예 잊고 있어가지고 잘했나요? 마카솔 올해 잘했죠. 그래도. 네, 부상 별로 없었죠. 그쵸? 저는 마크 가솔 웬만하면 드래프트에서 잘 안 뽑거든요. 그냥 저 몇 년 전에 그냥 한번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본 거 빼면은 그냥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더블 더블 못 찍는 빅맨이다 보니까는 잘 못 찍는 빅맨이다 보니까 네. 트리플 더블에 한 이번 시즌에 많이는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되는 빅맨이고 네. 그거 때문에 좀 리바운드가 좀 떨어져서 조금 저는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별 문제 없이 제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잘 해줬던 거라면은 3라운드 충분히 뽑힐만 했던 거죠. 그렇죠. 3라운드를 넘어서 2라운드 후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단 부상이 없었으니까. 큰 부상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3점을 달고 나오면서 71경기 괜찮았네요. 77경기 정도 소화했으니까 지금. 71경기에서 3점 3점 경기당 1.4개. 1.4개씩 넣고 블락 한 경기에 1.3개씩 해주니까 지금 데리고 네, 지금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그럼 가솔을 주면서 너키치를 준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죠. 너키치에 비하면 마크 가솔은 클래스가 그래도 다르죠. 그때 데려온 선수가 마크 가솔, 헤이워드, 해리스, 게리 해리스 데려오면서 이제 너키치, 파우 가솔 이제 그리고 바툼을 줬었는데 이득이죠. 그래도 바텀 줘도 이득이죠. 이거는. 네, 그랬었었는데 잘했죠. 물론 전 다음 시즌에도 뽑을 의향은 없습니다. 아니 워낙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인데 한 명은 저희 팀에 이제 고베어가 너무 잘해줬어요. 시즌 후반에 막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일단은 페이버스가 계속 이번 시즌에는 골골 됐던 게 고베어의 브레이크아웃을 도와줬던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고베어도 좀 약간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후반기에 올스타에 뽑히지 못했다는 게 이 선수한테서 더 투쟁심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한 또 2차적인 계기다 보니까는 블락은 말할 것도 계속 더블더블을 그냥 밥 먹듯이 찍어줬던 것 같아요. 아마 리그에서도 더블더블 개수로만 따지면 탑3 안에 들 거예요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블더블 계속 못 찍고 그랬어가지고 부상으로도 한 18경기 넘게 출전 못했었고 했는데 이번 시즌 지금 수비형 후보로 계속 올라와 있긴 한데 아마 드레이먼드 그린에 밀려서 아마 뽑히지 못할 것 같지만 뭐 다다음 시즌 충분히 한 번쯤은 먹을 만한 선수인 것 같고 블라방도 아마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2.7개 정도면은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고베어 기회가 된다면 이 선수를 트레이드로 그때 데려왔었는데 밀셉 주고 뭐 해리스랑 엮어가지고 데려왔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고베어가 생각보다 그때 4라운드쯤에 뽑히고 제가 밀셉을 2라운드 후반에 데려와가지고 이 급이 좀 맞나 싶었는데 밀셉이 후반기에 좀 다쳐서 안 나오고 고베어는 반면에 정말 꾸준하게 뭐 휴식 차원에서 결정 빼면은 정경기 꾸준하게 나와줘가지고 그 트레이드는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워낙 좋아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팀 외에 있던 선수로는 니콜라 요키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제가 시즌 초반에 이 선수 그 프로젝션스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 선수를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가 왜 45위권에 들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트리플 더블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뭐 제가 원하는 더블 더블도 거의 기본으로 해주고 가끔 부진할 때 이제 그 10득점 이하도 못 기록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 좀 적응이 안 돼. 2년차이다 보니까는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이대로 시즌 잘 마무리하면은 다음 시즌 드래프트 때 늦어도 3라운드 안에 뽑히지 않을까. 뭐 한 2라운드 후반? 그러니까 라마커스 알드리지 자리에 요키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드리지가 이번 시즌 좀 애매하게 좀 해가지고 그랬고 알드리지가 작년에 세난 갔나요? 그쵸. 지금 2년차. 제 생각에는 세난 시스템에서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병장농구. 네, 그렇죠. 병장농구. 파워가솔도 그거 노리려고 간 것 같고 우승도 있고. 네. 알드리지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농구했는데 생각보다 시즌 성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못해 먹겠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외에 좀 언급해보고 싶은 선수로는 좀 유리몸들인데 안 깨진 선수들. 대표적인 선수가 일단 루비오, 브래들리 빌, 오래 많이 뛰었죠. 그리고 부시에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득을 많이 봤던데 이바카랑 같이 뛰면서
부상당할 위험을 많이 줄였었고 이 나머지 두 선수 루비오도 또 시즌 초반에 좀 배제됐던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좀 체력이 비축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브래들리 빌. 그렇죠. 브래들리 빌 맥스 계약 따고 정말 제가 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가 과연 20몇 밀리언 받을 만한 선수인가. 워싱턴 지금 셀러리캡 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시즌 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받을 선수였다. 뭐 3점슛도 거의 3개 가까이 찍어주고 있고 득점도 23득점 찍어주고 있고 해서 워싱턴이 물론 지금 약간 페이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상위 시드는 따겠지만 2위까지는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그래도 워싱턴은 그래도 꽤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지난 시즌 뭐 플레이오프 떨어졌었고 지난 시즌도 떨어졌던가요? 아마 그랬을 텐데 거의 비하면 확실히 반등하지 않았나. 고타만 좀 살아나면. 아, 네. 언급을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드래프트했던 선수지만 트레이드를 했던 선수인 로니 후드? 후드 아니고요. 이제 이 저쪽 북쪽에 있는 데로잔. 데로잔이 올해 브레이크아웃 했죠. 거의 뭐 최고 그쵸. 활약을 하고 있는데 3점만 있으면 지금 라우리 없이도 아. 토론토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바카가 왔지만 그래도 중심은 데로잔이고. 이바카 최근에 스탯 확인해 보셨어요? 좋더라고요. 이바카 잘해요. 괜찮죠. 주먹도 잘 쓰고. 그 로빈이랑 맞짱 뜬 거 보였어요. 둘 다 진짜 잘 피했어요. 그거 너무 일반인이었으면 둘 다 한 방씩 맞았어. 한 방씩 맞고 이빨 깨지고 임플란트하고. 근데 이바카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시즌에 이적을 할까요? 저는 재계약할 것 같은데요. 이바카도 웬만하면 근데 이 팀도 셀캡이 꽤 터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라우리가 FA 아닌가요? 맞아요. 라우리를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단장이라면 라우리를 맥스를 안 줄 것 같습니다. 라우리 백수. 네. 근데 이바카도 꽤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20밀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바카는 그래도 이제 JV를 트레이드 한다는 가정하에 이바카를 남기고 JV도 FA인가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나슈나스도 아마 거의 FA 2011 네 드랩이고 한번 재계약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JV를 트레이드를 하고 라우리도 다른 데로 넘기면서 이바카를 남기고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베베 맞나요? 노게이라. 그 선수가 노게이라가 좀 제가 눈여겨보는 괜찮은 선수예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바카 옆에 둬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바카가 스페이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이제 포인트 가드를 다른 방법으로 수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라우리라는 선수가 농구를 잘하긴 하지만은 손목 안 좋은데 올스타 게임 뛰고 하는 거 보면은 멘탈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 선수한테 맥스를 준다는 거는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JB는 최근에 재계약을 했나봐요. 4년이 네. 남아있네요. 그쵸. 그 라우리 같은 경우는 또 31살 시즌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쵸. 맥스 가게 되면 5년 계약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5년 계약. 네, 그러면 콜리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콜리만큼 주면은 셀캡이 모자라죠. 가뜩이나 토론토는 지금 캐롤 때문에 또 아무래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캐롤이 애틀랜타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진 게 확실하니까 근데 그럼 발렌시우나스는 얼마에 계약된지 아세요? 좀 염가요. 한 13일? 그렇죠. 그러면은 13일 이제 사이. 제 생각에 트레이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있긴 하거든요. 하죠. 그래서 발렌시우나스를 사용해서 카드를 한 명 얻어오는 게 카드랑 핀 괜찮은- 묶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얻어오고 얻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단장도 픽 좋아하는 단장이기 때문에 네, 이바카를 데려올 때 또 테렌스 로스를 내줘가지고 또 기회 비용 또 생각하면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바카를 더 잡을 노맨 파웰 잘하고 있어갖고 파일 근데 포가로는 못 하지 않나요? 포가는 아니죠. 슈팅 일단 가드 테렌스 로스 자리에서 잘하고 로스? 있으니까. 그러고 또 코리 조셉도 괜찮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근데 약간 부족하죠. 라우리만큼은 아니죠 물론. 근데 그냥 조질 같은 느낌? 다운그레이드 조질? 진짜 리그 평균에 살짝 아래인 선수? 저는 캐롤하고 패트릭 패터슨 있으면 잘할 것 같아. 디펜스가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패터슨은 수비가 약간 좀 수비가 문제가 있나요? 조금 아쉽고 캐롤은 무릎이 항상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파슨스 같은 느낌? 한번 믿을만 하면 무릎이 나오는- 한번 파열돼가지고 나이도 좀 있는데다가 아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지금 데이비보다 연봉이 높아요. 18밀이에요.
하스도 뭐 4년 96mm인데요. 아 점점 올라가던데요 그 선수. 예. 23, 23, 24, 24, 25. 아 제 생각에는 처리하지 않을까요? 3연룰이 있나요 아직? 남아 있나요? 3연 할 수 있을걸요? 있어요? 그냥 돈 주고 우리 안 쓴다. 아니 3연룰이 최근에 저는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12룰 개정으로 인해서 있으면 아마 멤피스가 바로 하지 않을까. 바로 할 것 같은데. 네. 컵뭐 연봉 줘버리고 한 달 비워내는 게 낫지. 반즈라는 옵션이 있었다는 게 지금 시작할 때 해리슨 생각해봐도 반즈. 해리슨 반즈라는 옵션과 그 이제 하슨스. 하슨스라는 옵션 중에 왜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즈는 어슈였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에이스가 되고 싶었는데 멤피스로 가면은 뭐 아예 1옵션은 되기가 또 3옵션, 4옵션 언저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댈러스로 간 이유는 잘 갔어요? 잘 간 것 같아요. 잘 갔어요. 감독이 일단 짱이고 칼라이 짱이고 짱이고 구단들도 뭐 화끈하고. 그리고 이제 반즈가 올 시즌 스탯을 보면 미드레인지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한테 간 게 그리고 반즈를 그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노엘도 데리고 온 거고 세스컬이랑 이제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빌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반즈는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반즈가 처음 댈러스에 와서 한 초반 10경기까지는 자기가 확신이 없었대요. 자기가 에이스로 뛰어도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안 돼 있었는데 계속 댈러스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비츠키가 옆에서 도와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슨 반즈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아직 좀 역시나 리바운드나 어시스트가 조금 득점만 한다는 득점 네. 치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칼라일이 픽앤롤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픽앤롤을 할 때 반즈는 픽을 거는 선수라서 이제 어시스트를 정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로 그리고 칼라일이 3가드를 아마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특성상 가드들이 공을 갖고 포드 안쪽에서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어시스트가 조금 낮고 리바운드는 모르겠어요. 제 개선할 수 있을 것 생각에는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데 에이스를 막느라 밖에서 막느라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어. 정신없어서 리바운드를 못 잡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뭐 좀만 더 꾸준하면은 뭐 노비츠키가 은퇴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댈러스는 뭐 노엘도 아마 재계약을 웬만하면 할 테고 뭐 댈러스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막상 또 종방을 한다고 하니까는 저도 좀 들은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좀 이걸 6개월 동안 열심히 어떻게든 꾸역꾸역 끌고 왔는데 막상 시즌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는 감정이 좀 복잡해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한 시즌 소화한 느낌이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이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간 소모를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되도 않는 트레이드 오퍼를 계속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맨 처음 NBA 이번 연도가 거의 제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 처음 시즌인데 처음에는 사실 선수 이름도 모르고 뭐 진짜 2K에 나오는 선수들 에이스들만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팀의 예를 시를 들면 스타팅 5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여기 시간 너무 많이 썼구나. 6개월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타팅 5가 뭐예요? 저는 한 팀에 한 8명씩 하는 거 같은데 8명 할 것 같은데 스타팅 5 넘어서 저는 재밌게 했어요. 이제 워낙 매니저랑 친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친하고 해서 농구를 워낙 좋아해갖고 마침 지금 골스 패딩을 입고 있는데요. 뭐 여튼 재밌었습니다. 너무 신경이 많이 가더라고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이제 아직 이게 본업은 아니지만 마치 본업처럼 하는 그런 게 돼갖고 내가 에인지인 것처럼. 픽이 없어 사실. 픽만 있었으면 해볼만 했을 텐데. 근데 좀 약간 2년차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도? 그쵸. 1년차일 때보다는. 그렇긴 하죠. 이제 주로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드는 게 너무 귀찮다. 재미있는데 귀찮다. 드래프트 때 잘하자. 드래프트 때 한 번 잘하면은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때 잘하자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즌에는 빅맨 컨셉으로 갔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뭐 컨셉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나요? 뭐 컨셉은 생각 안 해봤는데 또뭐 항목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것도 추가를 해야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 시즌에 느낀 건 어시스트, 스틸, 블락이 좀 되게 가치가 있는 다 동률로 모든 스탯을 다 1점을 준다고 치니까 이제 그 세 개가 좀 가져가기 어려운 스탯들인데 그걸 잘하는 선수들을 좀 보려고 할 거고 여전히 확률은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약투와 자유투는 고려하지 그래도 않는다. 자유투는 그 블랙홀 선수들만 빼버리면은 생각보다 뭐 보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팀에 있는 선수들은 다 자유투를 못 쏘더라고요. 아 여긴 자유투 블랙홀 팀이었던 것으로 제가 원래. 밀셉도 써봤고 슈로더도 생각보다 자유투를 못했고요. 드라기치도 그러고 뭐 커리도 자유투 놓치는 마당에 유일하게 꾸준히 자유투 잘하는 선수는 아이디아 토마스였는데 그거는 성수야 뭐 워낙 자유투만 걸리면 그냥 다 넣는 선수여서 저도 약간 마찬가지로 약간 이번 시즌에 좀 스틸 블락의 재발견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워낙 저도 판타지를 하다 보면 1자 스탯 위주로 뽑다 보니까 항상 공격적인 선수들 많이 뽑았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약간 수비적인 선수들 많이 뽑으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대표적이었고 또 노엘도 델러스로 옮기면서 좀 그 노엘의 원래 본 모습을 좀 되찾아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스틸 블락 항상 찍어주는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타지 보면서 항상 포스트맨, 그러니까 더블을 무조건 찍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했었는데 좀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서 좀 컨트롤 타워 쪽 선수들도 많이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드레이먼드 그린을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도 얘기를 하려 그러다 막 뺐었는데 근데 득점을 10점도 안 할 때도 많아서 그게 맞아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또 써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쵸. 네. 작년에 썼었는데 그린 상당히 좋았어요. 요번에도 시즌 막판에 좀 다른 리그 썼었는데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도 다음 시즌에 좀 기회가 된다면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점이 없던 트리플 더블을 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감동 장난 아니에요. 네, 10스틸 5블락. 네. 제가 작년 핫산으로 10블락 태워가지고 트리플 더블 채웠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선수가 트리플 더블 했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쾌감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길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주에 종방이입니다. 네. 이렇게 종방을 또 시즌 2 종방을 하게 될 줄 또 상상하지 않았는데 네, 올 것이 왔네요. 근데 이제 저는 어쩌다 보니까 MLB 판타지까지 해버리게 돼가지고 MLB 판타지 방송은 안 하고 오퍼가 오는데 그걸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MLB 아는 선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하지 않을까. 네. NFL은 안 하나? NFL 관심 없어요. NFL 관심 없어요. NFL은 안 하나? 안 해요. 아쉽네요. 하세요. 황남님께서 공백기를 없애는 라이센스 드릴게요. 하세요. 농구를 끝나면 야구를 하고 야구가 끝나면 농구를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상반기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근데 다음 시즌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4학년이어가지고 또 정신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종방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뭐 간단하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년에 다시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내년에 같이 하게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시즌도 재밌게 한번 판타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첫 시즌. 아이고 다음 시즌 드래프트 더 잘하시겠죠? 파슨스는 안 뽑습니다 일단. 과연 팡파슨트가 FA를 남았으니까 뽑힐까요? 안 뽑힐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 팡콩남이 매우 잘 방송을 하지만은 추천 선수들이 그 다음 주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이언스. 네, 저의 사이언스. 그걸 좀 고려해서 들으시라고